모카 커피는 어떻게 탄생하였을까? 오늘 주제입니다. 초기 커피 무역을 독점한 것은 예멘의 모카 항이었습니다. 홍해 건너 에티오피아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커피 생두를 가져다가 로스팅을 해서 낙타에 실어 아랍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이르자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오는 생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자 예멘 사람들이 직접 경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536년경 예멘을 지배하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은 커피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544년에 종교 지도자인 이맘이 자발 사비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해왔던 각성식물 카트 재배를 금지하고 수익성이 높은 커피 나무를 재배하도록 지시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멘의 땅은 대부분 산악이거나 사막이어서 전체의 2% 정도만이 경작이 가능했습니다. 커피를 재배할 땅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던 산악지대에 테라스형 농토를 만들고 관계시설을 해서 커피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멘의 토양과 기후가 커피나무 재배에 맞았습니다. 고산 지역은 화산암 지형이어서 커피 나무가 좋아하는 미네랄이 풍부했고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에는 섭씨 25도를 넘지 않고 겨울에는 서리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었습니다. 토양과 기후, 즉 때루아가 커피 재배에 적합했습니다. 오스만 지배하에서 예멘의 농부들은 커피 재배를 점점 확대했습니다. 16세기 후반경에는 예멘 지역이 아랍과 유럽의 커피 생산의 기원지로 알려지게 되었고 모카는 커피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에티오피아 커피와 예멘 산악지대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모여서 다른 이슬람 지역과 유럽으로 팔려나가는 출발지가 바로 모카였습니다. 결국 커피 재배 시작 50년이 지나지 않아 예멘의 커피 생산량은 에티오피아로부터의 수입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후반입니다. 지금의 수도인 사나 주변에 있는 바니 마타르, 히라즈, 이스마일리 지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들 지역은 예멘 커피의 주요 산지들입니다. 특히 사나 서쪽에 있는 산악지대인 바니 마타르에서 생산되는 예멘 모카 마타리로 알려진 커피는 아주 유명하죠. 세계 3대 커피의 하나, 미술가 반 고흐가 좋아하는 커피, 고흐를 느끼려면 모카 마타리를 마셔라. 커피의 귀부인, 이런 칭송을 받고 있는 커피입니다. 전 세계 카페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그림,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와인에서 느끼는 포도의 신맛, 진한 초콜릿의 단맛이 특징입니다. 예멘 커피는 에티오피아 야생 커피가 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진화한 새로운 커피였습니다. 거기에 예멘인들의 세심한 커피 재배와 가공 방식이 에티오피아 커피와는 다른 고유한 커피 맛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나무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지만 예멘이 커피의 명성을 독차지한 것이죠. 중국 내륙 지방이 원산지인 키위가 뉴질랜드 과일이 된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는 예멘 커피와 품종, 재배, 그리고 가공법까지 똑같은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하라 커피입니다. 학자들은 하라 지역의 커피는 에티오피아 산악 카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인문학자이며 제 친구인 제프 콜러는 하라 지역 농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라 지역 커피는 커피나무의 원산지 카파가 아니라 홍해 건너 예멘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하라 커피는 예멘의 모카항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별도의 이름 없이 모카 커피로 불렸습니다.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 있게 하라 혹은 하라르라는 독자적인 커피 브랜드를 사용하여 세계 시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는 모카항에서 출발한 커피가 지중해 남쪽 알렉산드리아 항을 통해 베네치아와 마르세유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튀르키예가 관세 수입을 위해 홍해 지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모카항에서 관세를 내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이 모카의 번성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커피 재배지가 실론과 자바 등 동인도 지역으로 확장된 18세기 초반까지
거의 250년 동안 세계 커피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것이 바로 모카 커피였습니다. 모카 커피가 커피 맛과 향의 표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카라는 지역 명칭이 지니는 의미가 확장되어 모카 이퀄 커피라는 인식이 생겨나 굳어졌습니다. 가정용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 기구를 모카포트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모카 이퀄 커피의 용례입니다. 지금은 모카빵, 카페 모카처럼 초콜릿이나 코코아 가루가 들어간 달달한 음료나 음식의 이름에 모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기 초반 네덜란드에 의해 커피 나무가 실론과 자바 등에서 경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커피에서는 모카 커피가 지닌 특유의 달콤한 맛과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마셨을까요? 아닙니다. 설탕이나 초콜릿을 가미하여 모카 커피와 비슷한 맛을 내려는 문화가 널리 생겨났죠. 이후 초콜릿 향이나 단맛이 가미된 커피를 모카 커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카 커피는 진짜 모카 커피의 짝퉁입니다. 1635년에 예멘 사람들은 100년 만에 오스만 튀르키의 세력을 물리쳤고 이듬해인 1636년에 모카항을 수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유럽과 이슬람 세계에서 소비되는 모든 커피는 예멘에서 생산되거나 예멘에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전과 난민의 이미지를 가진 예멘 사람들이 400년 전에는 아프리카 커피를 도입하여 자신의 커피로 만든 결과 세계 커피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과 몇몇 커피 농장에서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맞는 커피 품종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커피 전문가 몇 분과 이천에 있는 커피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수확을 하고 수확한 국산 커피를 내려서 마셔보았습니다. 커피 전문가 모두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맛있는데요? 진짜 커피예요.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멘인들이 아프리카 커피를 옮겨 심어서 독자적인 맛과 향을 만들어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듯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K커피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